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역사가 사마천의 눈을 통해 본 북방의 패자, 흉노의 세계를 다뤄보겠습니다. 사기 흉노 열전을 통해 초원의 국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내적 논리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제1부 흉노의 세계, 초원이 규정한 국가입니다. 사마천은 흉노의 관습을 단순한 야만성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물로 그려냈습니다. 사마천은 파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흉노의 선조를 전설적인 하나라의 후예인 순유라고 기록한 것이죠. 이는 흉노를 문명 밖의 존재가 아니라 중원과 대등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목 생활은 흉노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목축 경제를 기반으로 했기에 성곽이나 문자가 없었지만 대신 구두 약속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가졌습니다. 한나라가 보기에 흉노의 풍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젊은 전사에게 먼저 주고 노인을 나중에 챙기는 것, 그리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맡는 형사취수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는 전력을 유지하고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초원만의 실용적인 안전장치였습니다. 흉노의 힘은 말과 복합궁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남성이 평상시엔 목동이지만 전쟁 시엔 즉시 기병으로 변하는 병농일치 체제였죠. 어릴 때부터 양을 타며 훈련한 그들은 당대 최강의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토 점령보다 약탈과 실리에 집중했습니다. 불리하면 주저없이 후퇴하고 달이 차면 공격하고 기울면 물러나는 자연의 순리에 따른 전쟁 방식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정주민인 한나라 군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2부 경쟁 제국한 흉노 이중주. 이제 천하의 패권을 두고 벌이는 두 거대 제국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흉노 제국을 세운 묵돌 선우는 냉혹한 전략가였습니다. 소리나는 화살인 명적을 만들어 부하들에게 자신을 향한 절대 복종을 훈련시켰고 마침내 아버지를 시해하며 선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묵돌은 곧바로 제국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동쪽에 강성했던 동호를 굴복시키고 서쪽의 월지를 격파했으며 남쪽의 누번, 백양 등을 병합하여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유목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초원을 통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한고조 유방과의 대결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묵돌은 40만 정예 기병을 이끌고 한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약한 병사를 전면에 내세워 한나라 군대를 유인했고 승승장구하며 북상하던 유방과 그의 군대를 평성의 백등산에서 7일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유방은 진평의 계책에 따라 묵돌의 아내인 연지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서야 겨우 포위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 역사에 남은 평성의 치입니다. 이후 한나라는 60여 년간 굴욕적인 화친 정책을 유지합니다. 공주를 시집 보내고 매년 비단과 공물을 바치며 평화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명목상 형제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흉노가 우위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무제 시대에 이르러 상황은 급변합니다. 무제는 화친을 파기하고 위청, 곽거병 같은 명장을 등용해 흉노의 본거지인 몽골 고원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하서 사군을 설치하며 비단길의 통제권도 가져왔죠. 승리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은 어두웠습니다. 문제와 경제 시기에 차곡차곡 쌓아온 국고는 무제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바닥났고 백성들의 삶만 피폐해졌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소모전이었습니다. 제3부 사마천의 역사서술혁명입니다. 사마천이 어떻게 중화주의적 편견을 깨고 타자의 역사를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흉노를 부수적인 존재가 아닌 역사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묵돌이 스스로를 천지가 낳은 선우라 칭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들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진 국가였음을 공인했습니다. 한나라에서 투항한 중앙열의 목소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는 한나라 사신과의 논쟁에서 흉노의 관습을 조목조목 옹호하며 오히려 한나라의 위선과 복잡한 예법이 국력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일갈했습니다. 중앙열은 노인 천대나 형사취수의 결혼 풍습이
결코 야만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논쟁을 통해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무너뜨리고 문화 상대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흉노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언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땅의 소중함을 강조한 지자국 지본, 전쟁의 긴장을 담은 천고마비, 그리고 원정의 한계를 지적한 강로지말까지 모두 흉노와 맺은 역사가 남긴 유산입니다. 마지막 제4부 인물, 운명, 그리고 역사적 평가입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세 인물을 통해 역사의 본질을 되새겨보겠습니다. 묵돌은 비정한 현실주의 정치의 화신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움은 버리고 오직 국가의 근본인 영토를 지키는 데 집중했죠. 위대한 국가의 탄생 뒤에는 냉혹한 결단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광 장군은 뛰어난 능력과 인품을 가졌음에도 불운에 시달린 영웅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광의 죽음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정치적 관계로 영웅을 좌절시키는 제국의 비정함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열은 충성과 배신의 경계를 허문 인물입니다. 그는 제국에 버림받은 뒤 자신이 선택한 가치와 신념에 따라 흉노의 참모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사마천이 바라본 흉노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거울이 되고 있을까요? 타자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